이번 시간에 우리가 미니탭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종류의 통계량을 어떻게 산출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통계량을 산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통계량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그 통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수치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평균을 구한다거나 또는 이제 표준 편차를 구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계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통계량의 정확한 의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통계량과 이제 비교가 되는 것이 이제 모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보통 이 모집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그 모집단의 평균과 편차 같은 값을 구한다라면 우리가 그런 걸 우리가 모수라고 부르고, 사실 근데 우리가 그런 모집단을 갖고 있지는 않고 이제 대개는 우리가 이제 샘플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구하면 그런 걸 우리가 통계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계량을 구한다는 것은 이제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평균을 구한다거나 또는 편차를 구한다거나 또는 맥시멈 미니멈 이런 값들을 이제 우리가 통계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통계량을 구하기 위해서 사용할 샘플 데이터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펄스 레이시라고 하는 역시 미니탭에 제공하는 샘플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그 미니탭 샘플 데이터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영문 버전을 쓸 때하고 이제 한글 버전 쓸 때하고 조금 이제 다른데요. 그래서 영문 버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어로 모든 열의 이름이 되어 있지만, 한글 버전을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샘플 데이터 역시 그 한글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것은 영문 버전에 있는 샘플 데이터를 기준으로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미니탭에서 이런 통계량을 산출하는 것은 그 몇 가지 이제 방법이 있는데,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자, 먼저 그 메뉴를 한번 살펴본다라면 그 저 위쪽에 여기 계산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 계산이라는 메뉴를 보시면 두 번째 있는 메뉴에 열 통계량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행 통계량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미니탭을 이용해서 통계량을 산출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통계량이라는 이름이 있죠. 자, 그런데 열에 대한 통계량이고 하나는 이제 행에 대한 통계량이니까 열을 기준으로 값을 산출하는 것 또는 행을 기준으로 값을 산출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메뉴가 뭐가 있냐면 여기 이제 통계 분석이라는 메뉴를 보시면 여기 첫 번째 있는 메뉴 이름이 이제 기초 통계가 되는데, 이 기초 통계 메뉴를 보시면 맨 첫 번째 이렇게 기술 통계량 표시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밑에 보면 기술 통계량 저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통계량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있으니까 통계량을 산출하는 메뉴는 크게 이렇게 이제 세 종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이제 테이블을 만들 때도 이제 테이블을 이용해서 우리가 통계량을 산출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구하는 것보다는 지금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이 세 가지 메뉴가 미니탭에서 통계량을 산출하는 가장 대표적인 메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워크시트에 보면 그 첫 번째 열에 펄스 1이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 열에 펄스 2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열과 이제 두 번째 열에 들어있는 이 두 개의 변수들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통계량을 이제 구하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열을 기준으로 통계량을 구한다. 그러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계산이라는 메뉴를 가면 되는데, 이 계산 메뉴에 가서 여기 열 통계량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열 통계량을 선택을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런 형태의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대화 상자에 보면 중간에 뭐라고 쓰냐면 통계량이라고 써 있고, 여러분들이 산출하고자 하는 통계량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보시면 여기 있는 버튼들이 다 옵션 버튼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옵션 버튼과 이제 체크박스의 차이라는 건 뭐냐면, 체크박스는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체크할 수 있지만 옵션 버튼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하나밖에는 체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평균을 구하고 싶다. 그럼 여기서 이제 평균을 선택을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시면 입력 변수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 미니탭에서의 변수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가 들어있는 열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오른쪽에 있는 블랭크를 마우스로 콕 찍으면 왼쪽에 열들이 보입니다. 자, 그럼 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밖에 선택할 수가 없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첫 번째 열인 펄스 1을 마우스를 이용해서 더블 클릭을 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결과 저장 위치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결과 저장 위치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이 이제 틀리는 경우가 있는데, 틀리는 게 뭐냐면 이 결과 저장 위치에다가 그럼 나는 여기 있는 결과를 10번째 컬럼에다 저장해야지 해가지고 결과 저장 위치에다가 C10 이렇게 입력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입력을 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의 결과 저장 위치라는 것은 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앞 시간에도 이제 배웠었는데요, K라고 하는 그 상수 변수에다가 우리가 입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결과 저장 위치에다가는 K1, K2, K3 같은 이런 문자를 우리가 입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여기다 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아웃풋 윈도우의 결과물이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확인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자, 확인을 누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웃풋 윈도우에 펄스1의 평균은 73.1429다 라고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열 통계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하나의 통계량에 대해서만 사실은 값을 구하다 보니까 이런 걸 우리가 쓸 때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닥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런 메뉴가 있느냐? 사실 이 메뉴를 우리가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밑에 매크로 같은 걸 이용할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어떤 열 단위의 특정한 통계량을 구한 다음에 그거를 K1, K2, K3라는 이런 상수 변수에다 입력을 하게 되는데요. 그 입력한 그 K라고 하는 상수 변수를 이용해서 다른 계산을 할 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이 열 통계량을 대개는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행 통계량을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요. 이제 행 통계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데이터에 그 C1 열과 C2 열에는 펄스1과 펄스2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맥박을 두 번 반복해서 측정을 한 겁니다. 자, 한 번만 측정하면 값이 조금 다를 것 같아서 이제 시간 차이를 두고서 첫 번째 한번 측정하고 약 30분 정도 뒤에 두 번째 측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번 반복 측정한 데이터가 이제 두 개 열에 입력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측정한 데이터에 만약에 내가 평균을 구해가지고 9번째 열에 입력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9번째 컬럼에 입력을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이 9번째 열에다가 우리가 평균을 의미하는 average라고 입력을 합시다. average. 그러면 이제 C1열과 C2열에 있는 같은 행에 있는 값을 구해가지고 9번째 열에 입력을 할 건데, 이때 우리가 행통계량이라는 메뉴를 이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행통계량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는 이 계산 메뉴에 가서 행통계량을 선택합니다. 자, 그럼 나오는 대화 상자에서도 역시 여러분들이 어떤 통계량을 구하고 싶은지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내가 평균을 구하고 싶다라면 이제 평균을 선택을 하고, 이 아래쪽에 마찬가지로 입력 변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있는 블랭크를 마우스로 콕 찍으면 왼쪽에 컬럼들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행 단위로 계산하고 싶은 열을 선택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펄스1, 그리고 펄스2가 되겠죠. 자, 이렇게 두 개 열을 선택을 하고, 그러면 같은 행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평균을 구한 다음에 그걸 어디다 저장할 것이냐. 그래서 그 아래쪽에 보면 결과 저장 위치가 있는데요. 그 오른쪽 블랭크를 마우스로 콕 찍으면 왼쪽에 우리가 아까 9번째 열에다가 average라고 입력을 해놨는데, 그 average라는 열 이름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average를 선택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확인을 누르게 되면,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9번째 열에 평균값이 들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행 단위로 이런 통계량을 구하는 것은 열 단위로 통계량을 구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더 자주 쓰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값을 자주 구하게 되는데, 그래서 행 단위의 어떤 통계량을 구하는 이 행 통계량 메뉴는 조금 기억을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열 통계량이나 행 통계량이나 사실 이거보다 훨씬 우리가 많이 사용한 것, 즉 기본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데이터가 입력 쭉 돼 있으면 입력한 데이터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통계량을 산출을 하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통계량을 산출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한 번에 한 가지 통계량밖에 산출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한꺼번에 여러 개의 통계량을 다 구해주면 좋은데, 그래서 여러 개의 통계량을 한꺼번에 구할 수 있는 메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여기 위쪽에 보시면 통계 분석이라는 메뉴가 있고, 여기 보면 기초 통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 메뉴를 보시면 이렇게 기술 통계량 표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술 통계량 표시를 선택을 하면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이런 형태의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6번째 열과 7번째 열에 각각 하이트와 웨이트라고 하는 값이 입력되어 있는데요. 자, 그럼 여기 변수에다가 하이트 그리고 웨이트를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아래쪽에 있는 통계량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통계량 버튼을 누르게 되면 보신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통계량 이름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아까와는 다르게 옵션 버튼이 아니고 체크박스로 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옵션 버튼은 한 가지밖에 선택할 수 없지만 체크박스는 여러 개를 한꺼번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폴트로 체크되어 있는 것 외에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체크를 하면 되겠고, 만약에 나는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산출하고 싶다, 그럴 때는 여기 오른쪽 하단에 보면 통계량 확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모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두를 누르게 되면 여기 있는 모든 체크박스에 체크가 되고 모든 통계량을 우리가 산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디폴트로 되어 있는 것만 일단 산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고, 자, 그리고 이 밑에 보면 기준 변수 옵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건 옵션인데 기준 변수란 게 뭐냐?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것은 하이트와 웨이트 열에 대한 여러 가지 통계량을 산출하는 것인데요. 만약에 내가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기 데이터 중에서 뭐가 있냐면 5번째 열을 보면 젠더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즉 성별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성별을 구분해 가지고 하이트와 웨이트의 여러 가지 통계량을 구하고 싶다. 그럴 때는 여기 있는 이 기준 변수를 마우스로 콕 찍은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젠더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 하단에 여기 그래프란 버튼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 그래프란 버튼을 이제 클릭을 해보면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히스토그램이라든가 또는 정규분포 곡선과 히스토그램 또는 개별값 그림 또는 상자 그림 같은 이런 네 종류의 그래프를 추가로 같이 출력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계량을 구하는 것 외에도 그래프들도 같이 출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경우라면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그래프는 보지 않을 거니까 여기서 체크를 하지 않고 자, 취소를 누르고 자,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을 누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웃풋 윈도우에 여러 가지 통계량이 산출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보시면 하이트와 웨이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기준 변수를 이제 젠더를 선택을 했는데 그래서 피메일과 메일, 여자와 남자를 구분해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통계량이 산출을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한 이 기술 통계량 표시라고 하는 이 메뉴는 미니 탭을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어쩌면 거의 매번 사용하는 메뉴이기 때문에 그 활용 빈도로 본다면 가장 많은 그 활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뭐냐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통계량을 이렇게 아웃풋 윈도우에만 출력할 것이 아니고 이거를 워크시트에다가 저장을 해서 뭐 엑셀에서 활용한다거나 또는 다른 곳에서 이걸 활용하고 싶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뭘 하냐면 이렇게 아웃풋 윈도우에 출력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통계량을 우리가 워크시트에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걸 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여기 위쪽에 있는 통계 분석이라는 메뉴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 통계 분석 메뉴를 누르게 되면 여기 이렇게 기초 통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 통계를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 뭐가 있냐면 두 번째 기술 통계량 저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기술 통계량 저장을 누르게 되면 지금 보시는 형태의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대화 상자는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기술 통계량 표시와 사실 겉으로 보여지는 대화 상자의 구조는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 변수에다가 여러분들이 하이트 그리고 웨이트 자, 두 개를 선택을 하고 마찬가지로 기준 변수에다가 마우스를 콕 찍고 여기다가 젠더를 선택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데 아까 우리가 이 아래쪽에 있는 통계량이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러 가지 통계량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었는데요. 자, 여기도 통계량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통계량을 선택할 수 있는데 아까와는 다르게 많은 것들이 선택되어 있지 않고 지금 현재 선택되어 있는 것은
평균하고 그리고 비결측값 개수, 이 비결측값 개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데이터가 입력된 셀의 개수를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데이터의 개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평균하고 비결측값 개수 이 두 개만 지금 체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걸 워크시트에 저장을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여러 개를 저장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대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특정한 것만 이렇게 저장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는 평균하고 표준 편차만 저장할래. 그러면 이렇게 평균과 표준 편차를 체크를 하고 데이터 개수 필요 없다? 그럼 체크를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데이터 개수는 우리가 구해야 될 테니까 자, 비결측값 개수 체크를 하고 자,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누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옵션이 있는데 자, 옵션 한번 눌러볼까요? 자, 옵션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옵션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첫 번째 보면 각 입력 행에 대해 출력 행 저장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비어있는 셀을 포함한다 또는 기준 수준의 하나로 결측값을 표현한다. 이거는 뭐냐면 혹시 우리가 아까 젠더라고 되어 있는 그 열을 선택했는데 그 젠더란 열에 사실 M과 F라고 하는 그 두 가지 값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이 만약에 결측치로 되어 있다면 그 결측치 하나도 새로운 어떤 범주로 보고 그것도 구분해 가지고 통계량을 따로 구하겠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고 그리고 이제 확인을 누르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피메일 메일을 이제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평균 1, 평균 2, 표준 매체 1, 표준 매체 2 이렇게 구해지는데 여기 있는 평균 1이라고 하는 것은 하이트를 의미하는 것이고 평균 2는 웨이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그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술 통계량 저장이라는 메뉴를 가지고 분석을 할 때 사실은 뭐냐면 이렇게 기준 변수를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결과물에 이게 어떤 값의 평균이고 어떤 값의 편차인지가 출력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입력 변수에다가 입력한 순서를 기억하면 되는데 사실 그게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대개는 우리가 이렇게 기술 통계량 저장에서는 기준 변수를 잘 사용하지 않고 그냥 입력 변수에다가 내가 원하는 컬럼만 선택을 해서 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렇게 미니탭을 이용해서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기초적인 분석으로서 여러 가지 열에 대한 통계량을 어떻게 산출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